한덕수 권한대행이 제로에서 8.6으로 오르는 게 일주가 걸렸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재명이 48.8이잖아요. 네. 그럼 한덕수가 요 정도의 상승 속도면 저는 이게 한 4주 뒤에는 30%대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예요. 상승 속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왜? 지금 김문수, 한동훈의 경우에는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한덕수는 없던 사람이 8.6이 됐잖아요. 한 주 만에. 네. 그럼 두 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상승은 제곱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 뒤면은 20%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3주 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3, 4주 뒤에는 대등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니까 관세 전쟁이 한창이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정부와 사 우리 모두 힘을 모두 합치고 나도 힘을 합치겠다인데 이제 보니까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맨 마지막 발언만 보고 안 나온다는 얘기야로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렇게 이 지지층이나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는 절대 나갈 일이 없다. 절대 나갈 일이 없다. 못을 받겠다. 라고 설명을 건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소명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인 거지 이게 내 마지막 일이다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에서는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도 예전에 봤잖아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는 설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 만약 당신이 나서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될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정말 내란 정부가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떻게 그냥 내란 총리 되고 싶으냐 아니면 당신이 나서서 그야말로 정권을 유지해서 그 오명을 벗어나겠냐. 그러면 명분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선보다도 트럼프한테 더 관심이 많아. 그런데 하긴 그렇네. 그렇죠. 경제 뉴스는 맨날 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서학개미 투자한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테슬라, 그 다음에 뭡니까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아이온큐, 브라드컴 여기다 투자했단 말이에요. 투자했네. 우리 PD들. 지금 보니까 지금도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서 미국장에 도저히 투자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지금 다 나스닥 열고 있어요. S&P 500 열고 있어. 지금 닫았네. 소설하시게 놀라네요. 근데 이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너 대선 출마할 거냐 물어봤다잖아. 그죠? 근데 이게 뭐냐? 대선 출마 여부를 물어본 개념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누군가에게 그걸 물어본다는 것은 권유의 의미도 있어요. 우주? 아니, 우주라는 이민선한테 똑똑한 이민선한테 너 반장 출마 안 해라고 묻는 것은 뭐냐? 반장 출마하라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만 반론 제기하자면 네. 다른 사람이 예컨대 좀 이렇게 말의 품격을 지키고 조심히 하는 사람이 출마하실 겁니까? 라고 한다면 출마를 권유하는구나 라고 할 텐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유형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면 정말 궁금하실까요? 이게 우리 이맹크가 반은 알고 반은 모르네요. 네. 트럼프는요 자기 말한 거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듣는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한 것 같죠? 아니에요. 무서워요. 잘 보세요. 자, 트럼프가 보면은 3명의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죠? 거기서 미국 여성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미국 여성은 전형적인 미국 여성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트럼프는요.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용도가 높으냐에 대해서. 왜? 멜라니아는 트럼프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듣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너 대선에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물어본 것은 영어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Why don't you run for president? 너 왜 대선에 안 나가? 대선 나가라니까. 야 나가. 덕수 나가. 이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트럼프가 어떤 이걸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야, beautiful English. 너하고는 좀 통화가 되는데, 말이 되는데, 왜? 이시바 시게루하고도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게루를 불러놓고 아베 이야기만 잔뜩 하죠. 저는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승 속도가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리얼미터의 8.6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로에서 8.6으로 오르는 게 1주가 걸렸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재명이 48.8이잖아요. 네. 그럼 한덕수가 요 정도의 상승 속도면 저는 이게 한 4주 뒤에는 30%대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예요. 상승 속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왜? 지금 김문수, 한동훈의 경우에는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한덕수는 없던 사람이 8.6이 됐잖아요. 한 주 만에. 네. 그럼 2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상승은 제곱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 뒤면은 20%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3주 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3, 4주 뒤에는 대등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양자 대결로 가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건 뭐냐면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수층이라는 것은 중도에도 중도 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어요. 네네.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누구라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러분 2002년으로 가보면은 정몽준이 1등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왜 정몽준이 1등한 줄 아세요? 정몽준이면은 이회창을 이길 수도 있겠구나. 그때가 이 축구공에 바람이 꽉 들어왔을 때죠. 공 터지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짜짜짜짜짜. 그때 그게 무슨 이야기냐? 당시에 7월 달에 대선이 있었으면 정몽준이에요. 정몽준이에요. 12월이었구나. 그러니까 정몽준은 뭐냐? 정몽준은 그때 어떻게 갔어야 되냐면 축구의 바람을 더 불러 일으켰어야 돼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2002년에 제가 그때 2002년에 국내에 제가 없었네요. 있었으면 달라졌을 수 있겠네요. 그때 정몽준으로서는 축구 바람과 함께 경제 그리고 2002년이 아들 부시 때예요. 부시를 꽉 이제 거머쥐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지금 정몽준이 건접했을 거예요. 그때 정몽준은 이해찬과의 단일화를 했어야죠. 그러니 결국은 이길 수 있을 후보로 결집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이제 한 총리는 계속 상승 국면을 탈 일만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 한덕수가 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네. 윤 대통령과도 관여돼 있죠. 네. 그런데 한덕수가 되는 경우에 프레임이 전환돼요. 어떻게요? 지금 이 한덕수를 제외한 국민, 제가 지금 한덕수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한덕수 외의 국민의힘 후보들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탄핵과 이 이른바 내란 혐의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찬반파 얘기가 나올 수밖에. 한덕수도 한덕수도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큰일 냈어요. 빙고. 그런데 한덕수는 뭐가 생각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더 생각나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트럼프가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잉글리시로. 그러니까 대선이 어떻게 가냐면 트럼프로 가버려요. 윤석열로 가야 이재명은 이깁니다. 근데 트럼프로 가버리면은 한덕수에게 기회가 오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그림을 그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는데 트럼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국내만 볼 것이냐, 해외까지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외도 해외 개념이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우리 서학개미들의 밥그릇은 트럼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서학개미들. 와. MZ네요. 국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내 정치도 지금 트럼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40대도 예. 지금 김남국 전 의원도 코인 투자하잖아요. 김남국도 트럼프야. 이준석 대표도 코인 투자. 이민선도 트럼프야. 배종찬도 트럼프야. 뭐 많이 사셨군요. 어?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의 프레임이 전환돼요. 프레임이 전환돼. 그럼요. 지금 우리 스태프들, 감독님들도 트럼프 이야기하니까 순간 집중되잖아요.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야. 돈이 좋아서. 싫어도 싫어도. 우리 보세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 영상보다 트럼프 영상을 더 많이 봐. 맞아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왜 중도층은 임지기지랑 중도층은요, 홍 시장, 김 전 장관보다도 한참 뒤에요. 지금 중도층 지지율은요, 이 한국갤럽에서 볼까요? 한덕수 총리가 드디어 등장은 했어요. 그런데 한 전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요,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뭐 이제 양쪽에서는 뭐 이쪽이 압도적이고 근데 무당층과 중도층만 볼게요. 한국갤럽 겁니다.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의 선호도가 7%, 홍 전 시장이 4%, 나머지 70%는 의견 유보. 그다음 중도층에서는 중도층이 중요하잖아요. 이 전 대표 42%. 그 다음이 홍 시장, 김 전 장관, 한 전 대표 순이에요. 왜 중도층은 그 프레임을 왜 아직 시선을 안 돌리고 있는 걸까? 아직이라니까. 아직은 윤 대통령의 총리로만 자, 보고. 자 보세요. 예. 아니지. 그건 아직까지 불이 안 튀었죠. 그래서 한덕수 대응으로서는 지금 나오는 것보다는 트럼프와 통화 몇 번 더 하고 나오는 게 나은 거지. 아니 절친된 후에. 다른 선거 운동이 없어요. 아.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명크 생각해 보세요. 통화했네. 아, 덕수 한 again 뭐 이러잖아요. 상호 관세. 아, Korea. You trouble? Oh. 6개월 유고 6개월 again. 이러면 사람들이 와우. 중도층이 beautiful English가 아니라 great English.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이게 뭐냐면 이명크 아시잖아요. 진짜 난리 나겠네요. 왜 미국이 이승만 정권을 만들었을까? 생각해보세요. 백번 김구 정권이 아니라 미국은 왜 이승만 정권을 만들었을까요? 아니, 우리 말로만 하면 국민들은 당시에 와닿지가 않지. 이 박사는 내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그렇잖아. 이게 뭐 말도 잘 안 들려. 그런데 이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어느 대학 출신입니까? 어느 대학이에요? 하와이? 아, 정말 키즈왕 맞아? 죄송합니다.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잖아요. 명문대군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랑 통해. 윌슨이 프린스턴일 거예요. 윌슨이. 그러니까 이게 딱 이게 맞아 들어가죠. 그 뭐냐? 지금 아니 한덕수 오죽했으면 나경원 의원이 이승만 이야기하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하버드를 대학원을 나온 건가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왜요? 아, 이제 중요해요? 하나 가지고 지금 몇십 년을 정치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나는 허바드는 아는데. 근데 하여튼간에 뭐 여하튼 했겠죠. 예. 그러니까 여하튼 뭐 영어 유치하고 주미대사였고 더 이상 스펙은 볼 필요 없잖아요. 뭐 서울대 경제학과고 경기고등학교고 전주 북중이고. 그러니까 호남 여론까지도. 호남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호남 중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남 중도에서 봤을 때는 그래? 한덕수가 확실하게 권력 의지가 있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정계에 하여튼 정부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것은 그런 권력 의지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가장 폭발적 확장성이 있을 만한 사람은 한덕수예요. 다른 이유가 없고 한덕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프레임이 윤석열 프레임에서 트럼프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시종 중도를 잡으려면 결국은 경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네요. 결국은 경제다. 경제 이야기할 그렇죠.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경제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네. 생각해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해. 오케이. 전문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뭐 엔비디아 이런 거 국방 AI 이야기를 해봐야 솔깃하지는 않아요. 트럼프가 마침 들으셨나 봐요. 우리 유튜브를 봤는지 반도체세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한대요. 그렇죠. 이때 미리 전화해서 그렇죠. 6개월 유예하면. 그럼요. 아니 여기 이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선업이죠. 조선업 MRO,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여기 빡 들어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알래스카 LNG. 다 영어네. 알래스카 영어죠. LNG 영어죠. MRO 영어죠. 하긴 이렇게 뷰티풀 잉글리시. 뷰티풀 잉글리시입니다. 여기 밀고 들어가면 네.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한 방을 더 먹일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안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3년을 몸담았던 이 정권이 내란 정권으로 되는 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두 번째, 경제다. 트럼프와 대등하게 영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됐냐. 아니라면 이야기해달라.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죠. 세 번째는 뭐냐. 임기를 단축하겠다. 2028년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임기를 투표일을 막 갖게 만들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덕수 퇴장.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단 한 명도 이탈할까요? 중도는 경제예요. 중산층도 경제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중산층 경제 이야기해봐 솔깃하지가 않아. 근데 덕수한이 트럼프와 통화하면서 미스터 트럼프 what? 뭐 이렇게 해서 서로 통화하는 그게 딱 머리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3년 임기 동안에는 트럼프 집권식이야. 트럼프랑 독대를 30분 동안 통화할 수 있는 긴밀한 이야기도 다 가능한. 만나면 2시간이겠죠. 심지어 만나면 통화가 그렇죠. 30분인데 만나면 얼마겠느냐. 그렇죠. 뭐 전번처럼 망신을 주지는 않겠죠. 아 됐다 그만해라 이제 뭐 다 뻔한 들은 얘기다 뭐 그만 얘기해 그럴 일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한덕수 추대론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민의힘 경선의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는 예컨대 오세훈 시장의 지금 중도 탈락처럼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민선 배종찬 사이가 안 좋은데 만나겠어요? 그러면 한덕수 오세훈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오세훈이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불쏘시개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오세훈의 지원을 받는 한덕수 부스팅 효과가 나타나죠. 탄력을 받죠. 그리고 오히려 경선은 더 박진감이 넘치죠. 김문수, 그 다음에 한덕수, 그 다음에 오세훈은 불출마고, 그러면 이제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이잖아요. 그 왜 역동적이냐? 이게 다 이제 경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덕수가 참여해버리면서 첫 번째, 경선 흥행은 더 박진감이 넘치면서 두 번째는 주제가 바뀌어요. 주제가 한을 이겨야 홍준표와 되니까. 한동훈 사이에 피 터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경제가 돼버린다고. 경제와 트럼프가 돼버려요. 주제가. 홍준표와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대표의 싸움이 된다면 결국은 또 탄핵 찬반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주제가 확 바뀌죠. 프레임이 전환되죠. 누가 경제를 더 잘하나.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철우 후보까지도 박정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 또 누구보다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철수 의원이죠. 경제는 저 안철수만큼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경제가 돼버려요. 네, 맞아요.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의원님이 정말 목소리가 좀 굵어지셨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러면 다 경제를 논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프팅이 되거든요. 정말 놀라운 인사이트네요. 왜냐하면 다들 한덕수 인사이트 K. 총리의 네. 한덕수 총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려를 표할 때 우리 배 소장님은 이미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프레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른바
경선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이제 보수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보수 대연대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양상훈 조선일보 칼럼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수가 이기려면 꽉 뭉쳐서 겨우 이기는 거, 50만 표 차이. 아니면 그냥 게임 뭐 볼장 다 봤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건 더 이상 볼장이 없어요. 그런데 심상치가 않은 건 뭐냐면 8년 전에는 갈기갈기 찢어졌단 말이에요. 홍준표 또 뭐 유승민 그렇게 찢어졌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반 이재명 연대로 보수가 대연합을 할 교두보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교두보를 만들어준 사람이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그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뭐라고? 야, 상호간세 내가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 이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본선 후보 한덕수,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는 누굽니까? 그것도 가능해요, 이낙연 아니, 대표도? 새로운 미래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미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 동경 동아일보 특파원을 지냈죠. 그리고 본인이 총리 시절에 미국의 존재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실제로 들렸나요? 잘 안 들려요. 이전 총리 말씀하실 때 네네. 보면 제가 정말 스피커의 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심지어는 방송에 나오셨길래 제가 진행하는 방송 나오셔서 제발 좀 소리를 질러 주십시오. 지금 아무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는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준석까지. 이준석. 우리 스톤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본인도 보수로 다시 재진입할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죠. 와, 이준석. 보수를 희생했다. 보수 대연합에 자기도 드디어 동참한다. 제가 아는 이준석은 굉장히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그냥 저는 이제 갓 40입니다. 최연소예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조금만 다듬으면, 그래서 저는 시간은 이준석 편이에요. 이준석은 시간이 지나서 50대고 60대도 나이가 더 들어야 돼. 결혼도 해야 돼. 자식도 낳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도 달라져요. 더 완숙해져. 우리가 알잖아요. 원숙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이른바 이야기 나오는 보수 대연합 필승론이 나오죠. 근데 사실 그럴 거예요.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지금 둘 다 어떤 식으로든 출구 전력이 필요한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1, 2% 받으면서. 4명이 나왔을 때 보수 대연합이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부의 정말 책임 총리로서 한 번 더 호남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든 뭐 부총리나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장관을 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설계를 누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삐그덕하고 삐딱선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디자이닝.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DC의 K 스트리트에서 이런 걸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얼마나 디자인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배종찬 디자인 K 연구소장님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름을 방금 전에 바꿨습니다. 예. 진짜 배 소장님을 보니까 사람은 이래서 넓은 데서 공부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물한 개구리로서 그럼요.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할 거고 예. 1차 컷오프를 결정할 텐데 지금에 있는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들만 대상으로 볼 때 가장 유력한 사람 꼽아주신다면? 지금 뭐 일단 김문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체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제일 높게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 오케이. 한동훈, 오케이. 마지막은? 그리고 나경원이지 않을까요? 아니, 나경원 의원이 요즘 지금 TK에서 많이 이렇게 인구에 회자된대요. 올라가죠. 네. 이른바 나효과죠. 그래서 원래 나경원 의원이 원래 김문수 지사랑 장관과 손을 잡는다는 설이 유력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연대인데 예. 그 연대를 하기보다는
그대로 가겠다. 연대가 아니라 그대로 가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해해서 연대로 안 가고 고대. 본인이 오세훈 불출마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나가 파고든 거죠. 나가 파고드는 거죠. 전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서울시장 또 노리셨을 텐데. 아닙니다. 이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나중에 오는 이벤트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 몰라.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먹을 찐빵은 오늘 먹어야 돼요. 내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냥 나 오늘 좀 배부르니까 내일 그 빵 놔뒀다가 찐빵 먹지. 없어. 없어. 오늘 먹을 도넛은 오늘 먹어야 된다. 안철수 의원이 꼭 들으셔야겠네.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제일 좀 불안할 수 있어요. 배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만 실망입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야수성이 있었거든요. 중도 야수성. 근데 그 중도 야수성도 얼마든지 공격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경제라든지 이런 게 안철수표 정책을 끄집어내는 거죠. 뭐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근데 그 야수성이 좀 줄면서 좀 지지 기반이 위축됐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의 인사이트였습니다.